가슴 보형물 파열 뭐 아무 느낌 없다던데. 이 느낌은 뭐지? 아, 내 마음이 아픈 거구나.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증상은 무증상이 가장 많은 거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가슴을 만졌는데 뭔가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다. 실제로 보형물을 싸고 있는 쉘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항이 굉장히 없어지죠. 그 외에 이제 보형물이 터진 게 오래됐고 염증과 감염을 유발하면 그때는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긴 한데요. 가장 많은 원인은 수술 중에 생기는 보형물의 상처예요. 봉합을 하다 생겼던, 아니면 날카로운 수술기구에 긁혔던.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파열이 빨리 나타나겠죠, 비교적. 세월이 오래 걸려서 파열이 된다면 가장 많은 거는 결국 마모와 마찰에 의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전의 보형물들은 굉장히 그 필링 레이트가 적었습니다. 충전율이 적은 보형물은 잘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접혔다 펴지고 접혔다 펴지고를 반복한다면 그 보형물 껍질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열이 생길 수 있고, 드물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침을 맞고 오셨다, 터져 있는 거죠. 일단 보형물이 파열이 된 것 같다 그러면 확인을 먼저 해야 되니까 초음파를 해서 파열된 게 확실한지 보고요, 절개를 하는 것이죠. 부유물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보형물을 빼냅니다. 빼내고 나면 그 안에 혹시 젤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닦아내고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피막이 건강한지 봐서 피막에 대한 처치를 하고 닫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보형물을 제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바람 빠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피부도 늘어나 있고 조직도 늘어나 있는데 그 공간은 비어 있으니까 굉장히 미용적으로는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거보다는 교체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교체할 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형물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마치 가슴 확대 수술의 재수술을 상담하듯이 크기부터 모양부터 위치, 움직임, 촉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아쉬운 게 있었는지, 개선하길 바라는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다 세우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이죠. 우리가 부형구축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감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외에 반복적인 장애가 생긴다, 경한 감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교체 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건강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용적으로 나 촉감이 안 좋다, 크기가 작다,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10년 다 돼가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실 보형물의 유통기한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주기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어떤 특별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형물 교체. 그동안 보형물을 가지고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보형물을 만약에 제거하고 나면 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가슴도 갑자기 더 많이 처지고요. 바람 빠진 것 같고, 그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일 거예요. 또 파열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교체 말고 제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 수술을 해보면 파열된 보형물을 처리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보형물 교체나 제거를 한 후에 바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만 하신 분들 중에 다시 교체를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